그 아까 좀 질문 주신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 여러 가지 되고 순서 없이 요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는 신장 아닙니까? 신장인데 우리 잔전업부에서는 신장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신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 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잔전업법 사회 순서상으로 신장을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지. 반드시 신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사회를 해가지고 응급사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될 때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건강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생명을 우선 일단 생명을 연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 응급사회를 하셨으니까, 신장병 때문에 갑자기 죽는 건 없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신장병 때문에 어느 날 밤새 죽어도 가는데 그거는 그 사이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신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심장마비라든지 머리 뇌출혈, 그렇죠? 이런 것은 사람이 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심장이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또 머리도 그렇습니다. 뇌출혈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콩팥이라는 것은 진단해보게 되면 갑자기 죽는다 이런 건 없거든요. 투수할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투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투수하면 또 우리가 민영 오래 삽니다. 또. 요즘 현대학에 그런 점에서 훌륭합니다. 투석이라는 그런 의학 기술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또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사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장을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신장이 건강하다면 그 대신에 위장이 나쁘다면 신장은 제쳐두고 위장은 먼저도 드리고, 위장은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아산병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 여러분 신장에 대해서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자연전업법 학습 지원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그 공지사항에도 얼마 전에 나와 있었고, 또 최근에 잘 보이라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연전업법 회원님하고 요 밑에 여기는 뭐냐면 1번, 2번, 5번에 자격사 시험 왔냐, 6번에 왔냐, 7번인가 우리 인체 해부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영상, 인체 해부 동영상 설명이란 말 나옵니다. 그거 딱 클릭해보면요, 우리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은 병원,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인체 해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 신장 투석 중에 사회를 하게 되면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투석 중인 분이 사회에 성공했다는 아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 시집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번 투석 환자만 한번 시험하실 분 해봐라 했는데 성공했다는 발표가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투석 직전에는 사회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광주에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간호사가 부인이 사회를 했어요. 투석하려고 날마다 나놓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기하다가 부인이 자연적으로 꼭 보더니 이건 몸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부인이 했어요. 몇 번 하고 나서 투석 안 해도 돼. 완전히 그 사람 건졌습니다. 자, 신장 혈자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이 신장의 기능을 항상, 신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오줌을 걸러내고 요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혈액이 탁해진다. 그렇죠? 혈액이 오염된다. 혈액이 오염되게 되면 아토피도 발생하고 두통도 발생하고 온갖 병이 몸에 발생한다.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면 췌장에 뭡니까? 당뇨가 안 올 것도 옵니다. 아까 누군가가 말씀 잘 하셨어요. 췌장이 나빠지면 신장이 빨리 나빠진다. 이거 맞는 말이죠. 신장이 나빠지면 췌장도 빨리 나빠집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췌장이 나빠도 이 당을 빨리 분해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당을 분해시킬 때 빨리 식혀버리는데 못 시키니까 몸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죠.
또 신장이 나빠가지고 요산 같은 걸 절대 배출하지 못하면 그게 또 다니면 순간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우선 신장에 대해서 했다고 또 질문하실 때 주시고요. 요걸 또 보겠습니다. 몸통 사이를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몸통 사이를 중요시하고 팔다리는 뒷전으로 누워야 됩니다. 팔다리 아파가지고 당장 죽겠다는 사람 없으니까 불편은 하겠지만 항상 몸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몸통 하게 되면 우리 요 허벅지 위로 그렇죠. 허벅지 위가 다 몸통입니다. 요 허벅지 위로 뭐 공둥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몸통입니다. 꼬리뼈 이 꼬리뼈 이걸 사이를 잘하게 되면 대장, 그리고 직장, 대장, 항문 이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주요 장기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어깨 쪽도 어깨는 몸통이라고 물론 몸통이죠. 근데 어깨에는 사이를 가지고 장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깨는 어깨일 뿐이다. 그래서 어깨 조금 밑으로 내려버리면 여기 하게 되면 폐, 그렇죠. 등 얘기하고 폐 아닙니까? 폐, 허파 건강한 친구. 물론 허파가 건강한 사람이야 서둘 필요 없죠. 어쨌든 몸통은 어디든지 어디를 하더라도 주요 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면 심장, 여기 하면 허파, 여기 하면 위, 그렇죠. 여기는 또 뭡니까? 위하고 허파하고 간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허파, 요 자리는 간, 이게 아니고 요 자리를 해버리면 간도 연결되고 그리고 공동혈이라죠. 공동혈 그렇죠. 왜 공동혈이냐면 여기 하게 되면 간도 연결되고 콩팥도 좀 거리가 가깝고 췌장도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간이 있고 여기 뒤에 뭐 췌장이 있고 뭐 한 것 때문에 가까운 순서로 효과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배고 이게 등입니다. 등인데 췌장이 등뼈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등뼈 가운데 앞에는 위가 있습니다. 위가 한쪽 앞에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간 뒤에 여기가 췌장이 있는데 그 췌장 사이를 하게 되면 위로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그렇다 할 수도 있고 안 그렇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췌장하고 위하고는 거리가 좀 물론 거리가 우리 실제 그림을 잘못 그리시면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예. 위 바로 뒤에 췌장이 까지고 그리고 여기에 사이를 하게 되면 췌장 효과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췌장에 어혈이 빠지면서 저 안에 있는 자꾸 빼다 보면 이길 때 있는 어혈이 다 빠지게 되면 그렇죠. 위의 뒷부분 그렇죠. 위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좋아지겠죠. 예. 이거는 거리를 보고 어혈 양을 보면 이거는 뭐 효과 볼지 안 볼지 그렇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뽑아니까 췌장까지 효과 못 봤는데 이 멀리 있는 위가 효과 보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뽑느냐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것도 효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보니 안 보니 이거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이치입니다. 췌장 있는 곳이 공동혈하고 좀 가깝죠.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동혈이를 하는 건 착한 자리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뭐 신장하고 좀 벗어나고 이 적당히 그래서 공동혈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름 지나는 겁니다. 혈자리를 하는 것은 암기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든지 의혈이 있는 자리,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 그렇죠?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뽑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혈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거 지난번 토요일이었나? 맞네요. 서울에서 자격증 시험 치는데 한 몇 년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그분은 또 나름대로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 병 많이 고쳤다고 그분이 혈자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책이 안 나오는 혈자리를 내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느라고 몇 장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 시험 치고 온 사람들한테 복도에서 말이죠. 그 시험 치기 전에 복도에서 막 설명하면서 이거 몇 장 이래 한 5장 정도 되는가 내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 3만 원 받고 팔더라고. 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할 수도 없고 뭐 말을 못 했어요. 사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도 혈자리를 그림으로 찾고 뭔가 정하라고 그래요. 그 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혈자리는 그렇게 정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의를 뽑을 수 있는 자리, 뽑아야 하는 자리, 나오는 그 자리, 그렇죠? 그 자리가 혈자리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원리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몸통은 어디든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혈 자국에 대해서 좀 전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혈 자국이 오랫동안 가능하니까요.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를 사혈하더라도 뭐 팔을 하더라도 저는 다리를 많이 했는데 다리를 해도 그래요. 어느 자리는 사혈하면서 그냥 뭐 어혈이 좀 제대로 나오고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하는데 어느 자리는 아예 안 났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 몸에서도 자리마다 달라요. 자리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가 아니고 내부터가 요 자리는 사일하고 나니까 이것이 빨리 나와버리는데 요 자리는 그 옆에 자리는 도저히 빨리 낫지를 않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빨리 안 낫느냐? 상처가 왜 빨리 안 낫느냐? 그 자리는 맑은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어떤 나도 처음에 사회할 때 그걸 몰랐다니까요. 처음에 제일 처음 할 때 잔지놓고 침 내기 전에 그죠? 어떤 그 이웃 사람이 내가 사회를 해줬습니다.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하게 돼, 또 연락이 됐어요. 아, 사회 했는 자리가 여기에 침구멍이 마르지 않고 계속 그 피가 흘러나오니까 부항을 또 대니까 안 찔러도 피가 나온대요. 아, 나 혈우병이 아니냐 이거야. 혈우병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아, 나도 그랬다니까요. 아, 진짜 혈우병. 아, 이게 혈우병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부항 떠서 혈우병이 생겼다고요. 네? 부항 떠서 혈우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자리를 사열했는데 사열하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붙여놨습니다. 탈지면 붙여놓고 이틀 지나가지고 탈지면을 떼보니까 아직까지 이 상처가 피가 막 나옵니다. 예. 피방울 물방울이 막 또 나와요. 아직까지 심하게 해버리면 물집도 터질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진물이 마르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와요. 솜이 젖어요. 솜이 젖거나 젖다가 말라가지고 닦지가 않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늘을 찔렀던 자리에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다시 부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부항 그래가지고 살며시 펌프질을 하면 피가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이 피구멍이 피가 안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우병은 피가 안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게 혈우병 환자라는 거지. 깜짝 놀랐네. 나도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사회 딱 한 번만 했는데 아직도 의리 엄청 남아있어요. 의리. 진한 의리 남아가지고 이 자리가 뭐냐면 사회 있는 자리에 피가 안 돈다. 의열이 막 그렇게 차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피부는 이 몸통입니다. 여기 등에 부항을 그래갖고 사회를 보면요. 처음에는 생열이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데 의열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리면 원래는 피부에 생열이 좀 돌았는데 의열이 막 나다가 딱 멈춰버리면 의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부 전체가 의열이 맺혀버려요. 그렇죠? 이 피부에 원래는 생열 돌았는데 이제 의열이 나오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의열을 가득 차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피부가 막 가려워요. 부항 사회 끝나고 난 뒤에 막 가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찌르고 싶을 정도로 가렵다는 거지. 이럴 때 부항과 또 찌를까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또 사회할 때까지는 사회 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지. 며칠 기다려야 되겠죠.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가려워 미친다는 거지. 가렵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알겠죠. 이 의열이 이게 과다 찰수있는 이 피부가 아프대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아프거나 가렵거나 또 여기 벗겨보면 안 나. 상처가 찌르는 자리가 낫지를 않는다. 진물이 흐르거나 피가 막 맺혀가지고 나올 듯 말 듯 이런 상태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당뇨병 환자는 그렇다 하는 나 이런 말 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잘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든 아니든 이 자리에는 심한 의열이 나오다가 아니기에 멈춘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피부에 피가 안 돈다 이 말이죠. 그렇지? 피부에 피가 안 돌면 침구멍이 나지를 않는다. 그렇지? 아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터진 물집도 진물이 계속 나오고 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꼭 참고 가려워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탈지면 그렇죠. 이 탈지면을 딱 붙여가지고 약화상 바르면 안 됩니다. 소독 약화상 절대 바르면 안 돼. 바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몇십 전에 오랫동안 기억나고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지만 그 뭐 소독약 바르는 거 절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탈지면 깨끗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뭐 나쁜 물질 같은 거 안 가도록 해놓으면요. 어쨌든 요거는 시간이 5일 걸리느냐 일주일 걸리느냐 늦으면 10일 걸리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낫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좀 낫는다 이 말입니다. 낫기는 낫는데 낫고 난 뒤에도 뭐다 낫고 난 뒤에 그 자리가 거무튀튀하게 아시겠습니까? 거무튀튀하게 자국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어요. 왜 거무튀튀하냐?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의열이 나오다가 멈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의열이 쏙 다 빠져나버리지 않습니까? 쏙 다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시원한 게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다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낫고 난 뒤에 이 거무튀튀한 자국이 없어요. 깨끗하게 보온살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네.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의욕이 있으면 빨리 안 낫고 피도 빨리 안 마르고 아직 빨리 안 낫고 또 낫고 난 뒤에도 색깔이 검은티티하게 보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풍으로 장기 입원을 했는데 이런 분은 머리를 사야해도 되나? 자, 이분이 살아있다면 머리 사야해도 됩니다. 돌아가셨다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책에 보니까 신장이 중요하다 했는데 신장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머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갈등을 느끼죠.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가 아니죠. 누구한테 전화로 어디 할까 물어보고 어디 해라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우는 사람도 바보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환자의 상태를 잘 보고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중풍으로 쓰러진 지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3년도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내 부모라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 부모라면 내가 책임지고 그렇죠?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면 의사한테 못하게 하겠죠? 또 내 부모라 하더라도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동생한테 물어봐야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어보라 하면 물어보면 그나마나 반대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해가 잘 되면 영웅이고 못 되면 이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전부 계시나고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는지 그렇지 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뭐냐면 본인이 판단해야 돼. 남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지금 90세인데 중풍으로 또는 뇌출혈로 이렇게 누워 계신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요. 숨만 붙어 있다. 그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도 보면 불효라는 그 말씀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머리를 문제 할 것인가 콩팥을 문제 할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누가 더 꼭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콩팥 때문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때문에 머리를 먼저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고 되는 것이고 이게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 상황을 작품서 해가지고 예. 지금 머리가 위험해가지고 곧 돌아가실 상황에서 콩팥 한다고 해봐야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일단 머리를 해본다 이렇게 해도 맞지만은 근데 머리는 누워 계시지만 아직까지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는 지금 1년 됐지만 앞으로 의사 말에 하면 누운 상태로 중풍 걸려가지고도 그렇죠. 5년, 6년, 7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금 안 좋다. 그렇죠.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될 때면 콩팥도 해놓는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살아 계신다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 투석을 한 지가 오래되어 버리면 거의 콩팥의 기능은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아까 했던 말씀하시고 겁니다. 콩팥도 그렇고 모든 장기가 완전히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는 어렵다. 간도 완전히 굳어버리게 되면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곧 사망 직전에 간이 굳어가 간경화로 곧 사망할 정도로 하면 이 사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경화 상태에서도 간 고친 사람 많고 사열로 간 기능을 회복한 사람 많은데 그 간이 어느 정도 굳은지 그는 저는 뭐 조사본 적도 없고 뭐 전에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망가지기 전에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제 어렵다. 성공할 수는 있지만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간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간청소년 이거를 말씀부터 드릴까. 아까 뭐 간청소를 질문하시길래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병 고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간청소라는 게 사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 없지만은 우리 그 잔재를 하시는 분들께는 건강에 중요한 정보라면 꼭 사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곁들여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이제 간청소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이 글자 그대로 청소입니다. 의뢰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의뢰를 뽑는 게 아니고 사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원리인데 간이 이렇게 있고 요 옆에는 이제 위가 있더라. 위가 간 밑에 아니십니까? 위. 예. 여기에 썰개 있고 거의 하여튼 담즙이 해서 이렇게 하다면은 12지장으로 이렇게 이 썰개즙이 연결돼 가지고 위에서는 음식을 잘 섞어 가지고 내려 보내면 여기서 썰개즙을 보내주면 12지장부터 해서 이제 썰개즙하고 음식이 섞여 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썰개즙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그 일종의 그 약물이랄까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간청원이라 하는 이걸 나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비밀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비밀 방송에도 안 내놓더라고요. 만드는 비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위가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위에서 뭔가 간에게 전달합니다. 야, 간아! 비상사태야, 지금. 이게 들어오는 물질은 나쁜 게 아니고 천연 그겁니다. 예. 근데 이게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딱 들어와버리면 이게 비상사태야. 간 니가 특별히 뭘 좀 보내줘야 된다. 이런 게 연결이 된답니다. 예. 그러면 이 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달팽이가 이렇게 마치 길쭉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기어가기도 하고 뭐 나무에 기어가기도 하는 숲에 가면 많죠. 길쭉하게 마치 뭐라 그럴까? 이거 하여튼 달팽이 앞에 뭐 더듬이 하나 있고 길쭉하게 생겼는데 마치 굵은 손가락 그리고 그렇지. 이런 걸 손으로 탁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하얀 액을 막 뿜어내버리죠. 그렇지.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뭔가 건드리는 신호가 오게 되면 뿜어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런 이게 이 간초원이라는 이 뭡니까 이거 식품이라고 합니다. 자연식품. 이걸 탁 마셔주게 되면 위가 그런 신호를 보내가고 간이 간즙을 한꺼번에 탁 뿜어낸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게 의학적으로 서양에서도 밝혀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즙을 전체적으로 안에서 뿜어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우리 사는 세상으로 따지면 우리 사는 세상이 간이라면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비가 확 쏟아지는 것 같아요. 소나비가 확 쏟아져 버리면 골목에 골목에 도랑 있던 쓰레기들이 그렇죠? 조그마한 종이 쓰레기 무슨 쓰레기들이 홍수에 쓸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려오는 것처럼 안쪽에나 보게 되면 조그마한 이런 그 담즙이 흐르는 관이 있답니다. 혈관이 아니고 담즙관이 있답니다. 가는 데나 하면은 관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덩어리로 빠져나오는데 쓰레기가 간 속에 있는 쓰레기가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조각으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좁은 담관로를 통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쓰레기, 이 먼지 같은 쓰레기가 쓸려 나온다는 거죠. 쓸려 나오면서 이게 담관이 좁은 간이 차차차 모이면 굵은 간으로 바뀌거든요. 마치 강물이 도랑에서 큰 강이 되듯이. 이래가지고 어디로 나오느냐면 여기 썰개접으로 이게 담관 아닙니까? 그렇죠? 굵은 관이죠. 굵은 관까지 이렇게 막 폭포시서 막 모여가지고 가는 간 가지관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굵은 관까지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주 미세한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굵은 간에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이게 마치 그 염소가 대장의 마지막에 똥이 빠져나올 때 마치 덩어리 지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이 덩어리가 진다는 거지. 마치 대변이 마지막에 굳어가지고 덩어리 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뿜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아주 한 30분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 썰개 주머니를 거쳐가지고 썰개 주머니 여기도 그런 게 많이 쌓여있답니다. 운 좋을 때는 썰개 주머니에 쓰여있던 게 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래 되어버리면 담석. 오래 되기 전에는 그냥 뭐 하나의 덩어리를 가는데 막 담즙하고 막 쓰레기가 한꺼번에 싹 쏟아 놔져버리면 여기 있는까지 같이 이쪽으로 이제 12지장에 연결된 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쓸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지장을 해서 소장을 해서 대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온 모양을 보면 막 대리다리 동전 굵기처럼 엄지손가락, 엄지손톱 이런 굵기가 막 빛이 검은 덩어리, 회색 덩어리, 막 흰색 덩어리, 빨간색 덩어리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사람들은 뭐 뭐라고 하냐면 간 속에 그런 덩어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나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간 속에는 그런 게 없죠. 나오면서 덩어리 져가지고 그래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도 그 덩어리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주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인기가 있는 건 하나 인기 상품이죠. 시사님이 그 개발을 자기는 잘했어요. 비용이 19만 원 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 원리를 센다는 거 이제 참고 알아두시고. 이제 부항으로 두는 시간 이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질문하신 분도 있고 잠깐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실히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부항 그려두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한번 누가 한번 제 대신에 한번 설명해 보시지 않습니까? 부항을 그려두는 시간 사회를 할 때 부항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얼마 동안 둬야 되느냐 2분이 적합하냐 5분이 적합하냐 7분이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일이 안 나오면 중단. 오일이 안 나오면 중단. 부위별로 틀리는 것 같아요. 부위별로 틀린다.
그럼 시간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런 시간은 5분 이내. 5분 이내. 5분에서 10분 내지 15분. 이건 위치에 따라 또 틀리. 피부에 이제 그 근육이 많은 쪽, 예. 근육이 없는 피부 얇은 쪽하고. 예. 근육하고 이런 거. 그 시간은 위치에 조금 더 상세한 거 말씀해 보실 분. 좀 머리 정리하게. 지금 부위별로 다 틀리던데 보니까요. 부위별로 다르죠. 예, 예. 부위별로 틀리니까는 예. 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부위별로 틀리니까는 예. 보통은 3분 내지 5분 그 멈출 때가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 꽉 끌어나가고. 그러면 그 시간만 한번 따져보시죠. 보통 최고 긴 거는 몇 분 정도 붙여둔다고 생각합니다. 5분이 최고. 이걸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견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사회를 한 경험이 오래되고 물론 오래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땡길 그- 때는 예. 이 피가 올라오는 상태를 보고서 이제 좀 시간은 상관없이 예. 5분에서 10분씩 적당히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컵을 이제 반 이상 참으면 예. 끼워내고 다시 또 붙이고 예. 제 길게는 얼마 동안 해봤습니까? 몇 분 동안 하셨어요? 기계는 뭐 반쪽까지 시키는 거 예? 있지만은 예. 일반적 사용할 때는 그냥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렇습니다. 나오는 상태를 보고요. 이제 저는 남을 해주지 않거든요. 남을 해주가 직업적으로 한다는 일이나 안 하고 저는 우리 가족하고 내 자신만 하는데 자 이거는 참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할 때 하고 또는 남을 해줄 때 하고 이 다릅니다. 이것도 하나 상황이거든요. 예. 내 몸 할 때 하고 남을 해줄 때 하고 이것도 다릅니다. 이게 마치 화장실 갈 때 마음 볼 때 마음 다르다듯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 몸을 내가 할 때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문책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남 몸을 해줄 때는 함부로 시험 못 합니다. 그 사람의 환자의 입장을 환자한테 잘못 찍혀버리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우리 자기사님들 특히 박 선생님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몸 하는 것보다는 남 몸을 해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남 몸을 많이 하다 보면 남 몸을 기준으로 어떤 그게 기준이 성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부항 거는 시간, 부항을 거는 시간을 짧게 봅니다. 짧게. 예. 그리고 바늘로 찌르는 횟수도 적게 하시겠죠. 왜? 그러니까 나를 찾은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고 싶다 이거거든. 그래서 나를 찾은 환자에게 즉 남일 때는 고통을 덜 주고 덜 놀라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기 때문에 막 찌르면 안 좋아하잖아요. 막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찌르고 똑똑똑 몇 번 찌르고 보안 걸어버려요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 봤다니까요. 남은 몸인데 되게 많이 찌르기 부담스럽잖아요. 네 조건 내 조건만 됐지. 병 나는 거는 나중 문제라 그지. 이렇게 해도 병 나는데. 네. 그거 이거 고려해야 돼요. 이것도 상황입니다. 네. 근데 내가 내 몸을 할 때는요. 뭐냐? 좀 아프더라도 그렇죠. 좀 힘들더라도 어쨌든 내 몸 병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된다고요. 네. 아파도 참아요. 네? 물집이 터져도 가지 걱정 안 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자리에 처음 하는 자리. 의혈이 나올지 생이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두세 번만 딱 찔러봅니다. 딱 찔러보고 바늘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봅니다. 딱 찔러보고 바늘 구멍에서 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게 생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근데 찔렀는데 찌를 때 아프기만 아프지 피가 안 나와. 왜? 의혈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딱 찔 때부터 벌써 요거는 요 자리가 의혈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게 판단에 섣버리잖아. 이게 눈치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닌 눈치. 그런데 다다다닥 찔러보면 요 자리는 피가 나오는데 요 자리는 찔리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는 생이라고 했잖아요. 요 자리는 같은 자리라서. 아시겠어요? 그래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요 자리가 의혈 빼야 할 자리가 판단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 생일 나오면 생일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찔러보고 뭐 적게는 3번, 뭐 10번 뭐 이것도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찌르면 안 된다 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3번이 좋겠다, 3번, 10번이 좋겠다, 20번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느낌에 따라 있잖아요. 생일이 나올 것 같다 판단되면 조금 찔러보고 이거는 보나 마나 그냥 막 의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싶으면 한 20번 찌를 수 있겠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부항 딱 걸어보고
이거는 경험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 생이 나올 자리, 여기 나올 자리 딱 보면 처음부터 경험 있는 사람은 딱 생각 알아보거든요. 느낌하고 자기 몸이 되나. 자, 그래가지고 생일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느낌상으로 처음에 생이 나와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부항 딱 눌러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의뢰 나올 것 같다 하는 자기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기 느낌을 자기가 아는 게 남한테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봐주는 환자라면 그렇죠. 그 환자한테 물어봐야죠. 예? 여기 느낌 안 좋습니까? 평소에 느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왠지 안이 아프고 뭐 이런 극하면 안에 의뢰를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 환자 얘기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어떤 손님 한 사람 봐주고 있는데 이 몇 번 하면 이런 질문은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래,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이제 그런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의혈이 나온다. 의혈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런 시간은 5분 이거는 참 기본입니다. 예. 적어도 의혈을 뺀다 하게 되면요. 5분 동안에 뺄 수 있는 양은 조금밖에 안 돼요. 진짜 의혈이 나올 때는 특히 바늘도 10번 찔러가지고 이거는 더 그렇고 한 3구침으로 30번 찌르면 100번이잖아요. 100번이죠. 그렇죠. 3구침으로 30번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제 같은 경우는 기본 50번입니다. 특히 큰 부항을 걸 때는 기본이 60번. 예, 기본이 60번이 무조건.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60번 같으면 3구침이니까 바늘 180개를 구멍을 낸다 이거죠. 예, 이만큼 바늘 구멍을 많이 냈으면 의욕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구멍하다 막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부항을 다 끊을 때만. 처음에 초창기에 내가 사용할 때는 부항 걸면 앞에서 못 견디거든요. 근사리가 앞은 못 견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부항 근사리가 아픈 게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어디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전문이 많이 좋아졌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픈 게 이제는 없어요. 뭐 찌르는 통증은 내가 뭐 이제 입술에 있어서 뭐 찌르는 통증 같은 건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의혈이 있고 의혈이 진짜 있는 자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잖아. 이 상구침을 근데 이거 어쨌든 내가 사용 했어. 이 자리가 참 이 자리가 막 내가 이 자리 때문에 몇 년 동안 내가 이제 전쟁한 겁니다.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좋아졌다면 빼야 되는데 삼구침을 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남이라면 남은 몸에는 그 심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욕이 많다. 바늘 구멍이 클수록 그렇죠.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바늘 구멍이 깊게 찌를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회요법에서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의욕이 있는데 뭐 바늘 구멍으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언제 빼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늘이 아니고 창입니다. 창. 굵직하게 생긴 창이에요. 또 칼날 같아. 예. 그럼 자기가 어디서 뭐 그런 거 도구로 구했어요. 예. 칼날 같은 걸 뭐 또 창이야. 창 이런 게 아니고 조각칼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깊이는 물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깊이는 딱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로 깊이 안 들어가도록. 이 창을 가지고 탁탁 두 번만 찔러버려요. 탁탁 아니면 탁탁탁 세 번만 딱 찔러버려요. 왜 그래 하느냐니까 어차피 찔릴 때 아프거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바늘로 여러 번 찌르면 환자가 고통스럽다 이거지. 이걸로 한 번만 한순간에 탁 찔러버리면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걸 끝이라 한순간은 끝이고 찌리는 아니고 살을 베버리잖아요. 그렇죠? 찌르는 정도가 참으로 살을 베버려요. 예. 베버리면 바늘 구멍에 수백 개인지 모르겠지만 바늘 구멍에 수십 배의 피 나오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자기가 개발한 창 같으면 그 일회용이 아니고 그렇죠. 썼던 걸 또 쓰고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이거는 그건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도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미션 관리만 잘한다면 그렇다는 방법일 수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뚜껑을 닫아가지고 하면 이 뚜껑 두께만큼 덜 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아예. 빼버리고 이 바늘이 그래도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버립니다. 그걸 합니다. 실제로. 그걸 하니까 하는 거죠. 찔러버리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바꿔 찔러도 잠시 시원해야 될 때는. 의욕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가 막 가리고 이럴 때는 찌르는 그 순간이 그렇게 시원해. 이 급이라서 사겠나? 나도 막 무심지한 이야기 하는 거지. 없는 것 같다.
네,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먼저 하면요. 어혈이 제대로 나올 때는 5분은 최소의 시간이에요. 1분 건너 2분 건너 하는 그거는 생일에 나올 때 1분, 2분이고 생일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사이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혈이 딱 나온다면 여러 번 찔러 상태에서도 5분 이거는 최소의 시간이야. 기본적으로 10분 내지 15분은 돼야 되고 길게는 저는 20분. 어혈이 제대로 나오는 책에 있더라고요. 20분 동안 붙여줘요. 우리 김 과장이 메모 사회해준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 소해주기 합시다. 예. 오래 하면 물집 생기죠. 아, 물집 생기죠, 물론. 그 살아면서 물집 생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거 금내가 안 돼요. 어차피 빼내려고 하는데 물집 생긴다고 뭐 나쁜 게 있습니까? 물 빠지고, 예? 빠지고 난 뒤에 어차피 손으로 딱 붙여두면 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물집 생기는 걸 겁을 내는 사람은 아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집 생기는 자리에 다시 또 찔러가 뽑아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 20분 동안 붙여놓으면요. 물론 20분 동안 붙이기 위해서는 바늘로 많이 찌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많이 찔러야지 물집이 생기다가 조그마하게 생기지. 네. 그래 20분 뒤에 딱 떠보면요. 얼마나 진짜 이런 조금밖에 안 나와. 20분 붙여놔. 네. 이 시간 붙여놔도 정말 끈끈한 애들이 반 숟가락 남아서 뭐야 이게 반 숟가락. 20분 붙여하고 의외로 진한 애 반 숟가락 뽑다 하면 그건 성공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반 숟가락 이거라도 이런 뽑게 되면 한 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한 컵을 뽑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악성 의의로 나올 때는 20분까지 붙여둔다 이 말이죠. 20분 이상은 좀 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뭐 10분 붙이든 15분 붙이든 그렇지만 5분 붙이만 떼는 게 이거는요 생을 뽑았다는 이야기야 이거. 응? 5분 붙였다는 거는 5분 붙여갖고 한 번 가득이 띄웠다는 거는 생을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얘는 그렇게 5분 붙여가지고 이만큼 못 뽑습니다. 그것도 바늘을 몇 번 조금 찔러가지고 바늘로 무수히 찔러도 5분 붙여가지고 반컵 놨다 하는 건 그게 반생멸이다 이거예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라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병 났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뭐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자 그래서 부항 거는 시간은 진짜 의의로 나올 때는 최소한 10분 그렇죠. 15분 그게 기본이다. 길게는 20분까지 아시겠죠? 이걸 똑바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췌장서열시 위장의 효과는 아까 한번 얼핏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이거는 췌장 위장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뱃속에는 안에 소장이 이렇게 주변에 대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 그렇죠? 대장이 나쁘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대장이 안 좋다. 그래서 대장 사열하기 위해서 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열하다 보면 대장만 효과 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소장도 효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렇습니다. 요 대장 소장 뒤에 가면 콩팥이거든. 그렇죠? 여기서 열을 엄청 빼고 나면요 콩팥 효과 봅니다. 콩팥 쪽으로 주변 의열이 많이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 콩팥 의열을 뽑기가 좋아요. 그래 되면 앞쪽에 의열이 꽉 차면요 뒤쪽에서 뽑아도 잘 안 나와요. 서로 이게 묵어 늘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예.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인데 여기 히프고 여기 콩팥이 있다. 여기 앞에 소장 대장이 있다. 의열이 대장 주변에 많아가지고 콩팥한테 연결될 수 있죠. 콩팥이 많고 그죠. 이럴 때는 의열이 전체가 허리에 꽉 차버리면 이럴 때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앞이 워낙 많이 차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안 빠지고 여기도 안 빠지면 이쪽을 잔뜩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나중에 잘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안에 저기 규모로 줄여주기 때문에 나무를 시작하면 나무 뿌리에 규모가 크다 이 말이죠. 고목 뿌리처럼. 예. 이 덩어리가 전체 서로가 물고 늘어지면요 여기에 당겨도 의리 안 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조금 열려 있을 때는 저 속구멍 뽑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넓게 깔려 있을 때는 안 뽑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주변 장뿌리 뿌리 자꾸 치고 주변에 조금씩 빼낼 때 나중에 결국은 이 전체 규모가 적어질 때 작아지면 어느 자리에도 이제 잘 나오는 이런 경우가 온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했다가 강원도 했다가 여기 했다가 밑에 했다가 이러면 여러 번 계속 실패했어요. 안 나와. 직무만 조금 나오고. 결국 이제 남자가 본격적으로 나와. 예. 근데 여기 제대로 뽑고 나면 응급실 좀 바뀔 겁니다. 진짜 독중해. 그러면, 자, 그래서, 주변에도, 물론 효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요걸 말씀드릴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물 마시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열하면서 이제 몸을 잘 보완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어혈이 생기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약이면 사실 요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혈이 안 생겨도 또 어혈이 피부적이기 때문에 피부적이 빨리 회복되도록 피부적이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위장이 좋은 사람은 피부적도 빨리 회복됩니다. 그럼 위 기능이 나쁘다 위장 기능이 나쁘다 하게 되면 이걸 인위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지 소화라도 잘 시켜줘야지. 특히 좋은 음식 비싼 거 막 일부러 사먹는 기능식품 사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소화기관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고 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의열이 당장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신장사회라고 있는데 이 위장까지 갑자기 한꺼번에 좋아지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신장사회 할 동안에 피부적으로 오는데 이 소화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순서는 더 기다려야 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 마시는 요령도 알아보면 소화기관에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방송에 들어보게 되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리터를 무조건 마시라 이래 방송에 나와요. 소금을 무조건 먹지 마라 이래요. 진짜 엉터리 방송입니다.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방송 나올 때마다 참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침마당인가 어디 또 방송 보니까 그때는 또 바람을 하대 그때는 누군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래 마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이 뒤늦게 상황이 어디서 주워들었나 모르겠어요. 2리터 마시면 큰일 난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벌써부터 상황에 따라서 이는 안 된다 했고 이게 뒤늦게 방송에 나오는데 그 들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들은 사람은 무조건 2리터 마셔야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투숙을 하시는 분들은 물 같은 거 함부로 못 마십니다. 의사가 절대 못 마시거든요. 과일 정도는 허락하죠. 과일 정도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체격에 따라 그렇죠. 물론 성인들이었으니까 성인도 체구가 80kg 난 사람이 있고 50kg 난 사람이 있고 뭐 40, 다양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체격에 따라서 물 마시는 양은 20리터가 2리터가 될 수도 있고 1리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래 되는 겁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위장이 나쁜 사람은 물 많이 마시고 나면 설사하고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은 인체에 필요한 거나 맞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을 너무 적게 마셔가지고 변비도 오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라 하는 거죠. 그러나 장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장기능이 나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갖다가 왕창 마셔버리지 않습니까? 이 설사입니다. 소화 못해요. 위장기능 나빠온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요. 밥하고 물하고 섞여버리면 이거 전체가 밥 플러스 밥 한 그릇 플러스 물 한 그릇 해가지고 2그릇 되어버리거든. 2그릇의 양을 소화를 시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간에서부터 소화액이 나와줘야 돼. 간에서 나오는 그 소화가 담즙이라 하는 게 그렇죠. 위에 또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분량은 얼마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위장이 나쁠 때는 이것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는 물의 양을 줄여주고 너무 마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마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약간의 촉촉한 그 소화시키기 좋을 정도로의 물만 섞여주면 양이 적을수록 소화시키기가 좋아요. 근데 밥은 어차피 한 그릇인데 물을 조금만 마셔줘야 이제 많이 마셔버리면 이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거지. 소화액이 물에 있어가지고. 그 이럴 때는 물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밥을 소화시킬 동안에는 밥하고 같이 물이 안 섞이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물 따로 밥 따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잘 안 나지. 이상문이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말로는 이 방법만 가지고도 암 환자 고쳤다고 주장해요. 굵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이거 한번 실천해봤어요. 내가 사회를 알기 전에. 이거 알기 전에 내가 해봤다니까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물을 몸이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내가 7시에 식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났다. 6시 기상. 6시 일어났으면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그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상무 씨가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단계 더 나름대로 연구한 건데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마시면 돼요. 만약에 1시간 요게 내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1시간 기다리지 뭐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적어도 20분 전에 마셔도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험하고 합니다. 20분 전에 마시더라도 20분 전에 약간 소금을 약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에. 너무 마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네요. 20분 전에 물만 마셔야 돼요. 물만. 다른 건 일찍 먹으면 안 돼요. 순수한 물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물 이거는 뭐냐면 음식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물은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음식하고 섞여버리면 음식 소화를 방해시킨다 이거지. 다시 말해 자고 일어나면 공복이잖아요. 그렇죠? 위속이 다 빌어버립니다. 위속이 빈 상태에서 물만 딱 마셔주게 되면요. 소화액이 필요 없어. 물은 소화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흡수해버려 그냥. 소금도 그래 소금도. 소금도 뭐라고 나가면 소금도 소화의 대상이 아니고 소금은 소화액이 필요 없어. 그대로 몸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물과 소금은 있는 그대로 몸에서 흡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시게 되면 간에다가 뭐 소화제 보내라 뭐 위에다가 위에 내 뿜어라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지. 그대로 흡수해버려 그냥. 예,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씹을 필요 없이 넘기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짧은 시간에 20분, 예, 길게는 1시간, 20분 정도만 충분한 것 같아요. 20분 안에 물이 몸에 흡수 싹 가게 돼버려. 그러면 내가 물을 충분히 흡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이때는 보통 한 2컵 정도 마셔요. 2컵 정도. 예. 2컵을 먹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물 조금만 먹어도 돼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다면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좀 마신다거나 아침밥도 안 먹고 다 소화된 상태에서 아침밥 먹었던 게 거의 다 소화된 상태 위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점심을 먹는다 하게 되면 점심시간에도 물 조금만 먹고 예, 물도 안 마십니다. 저녁 먹을 때도 그래요. 물 조금만 먹고 안 먹습니다. 예, 그 대신에 그 다음날 자고 나서 물을 왕창 먹어버리죠. 약간 소금물을 먹어주면요 물이 먹자마자 소변은 안 나옵니다. 예, 소금물 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잔뜩 마신 물이 하루 종일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물이 따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이야기 길어지면 그렇네요. 자, 그러면 간충수 원리까지 말씀드렸고 소변의 양과 횟수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는데 혈관 길이와 이것도 질문이 참 많아요. 우리 자기사 회의해 보게 되면. 예. 이게 또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고, 예. 이것도 좀 중요하네. 예. 그러면 저희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5분만 더 설명하고 휴식 5분 차도록 하겠습니다. 5분. 15분에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렸고, 이제 소변 양과 횟수 이거 여러분한테는 얼핏 보기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신장에 대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오늘 소변을 얼마 봤으니까 몇 분 봤으니까 이런 의사가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대요. 찾아보고 소변의 양하고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소변을 8번 내지 9번, 10번 정도. 예. 그리고 소변 양은 뭐 얼마라고 안 적혀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몇 번 본다 이렇게 나와있대요. 이게 계속 어떤 사람이 나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 여러 사람 차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막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이야기 자꾸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들어봐줘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끼리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내려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한테 묻더라고.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까 또 그게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하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래 나왔답니다. 이게 또 이야기에 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어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 있는 것이 답이 되십니까? 한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마시는 양도 그렇고, 자, 소변 양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법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본다 하는 것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마신 물, 그렇죠? 내가 오늘 마신 물이 1리터 같으면 그날 중으로 소변이 1리터 나오면 이거는 정상 아닙니까? 맞죠? 물은 1리터 마시는데 소변은 0.5리터밖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겠죠. 예. 그래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 마시는 그 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자기 몸에 맞게 마시면 된다. 결론은 내 몸에 맞게 마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줌이 좀 진하게 나오다 싶으면 물을 좀 더 마시다 이런 말도 하죠 의사들이. 오줌이 하게 진하게 나오면 좀 더 마시는 게 좋고 오줌이 그냥 하얗게 묻어 나올 때는 그 정도면 될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자기 몸에 맞게 마시는 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고 안 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콩팥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소변을 자주 보느냐 소변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마렵다 보면 조금밖에 나오는데 이런 거는 콩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광 문제 관광 그렇죠. 관광이나 전립선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콩팥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길게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소변량에는 물을 내가 마신 만큼 나오는 정상이고 그런 거지. 콩팥 기능이 나빠가지고 물을 걸어내지 못하면, 오줌을 걸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물은 1리터 마시는데 소변이 나와가지고 마신 물 이게 자꾸 몸에 남아돈다. 그럼 몸이 붓는다 이 말이죠. 그죠? 물은 많이 마시는데 소변이 안 빠져나가니까 몸이 부를 거 아닙니까? 붓는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물을 하여튼 조절해야 되겠죠. 그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콩팥이 뭐 제기는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거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니?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예. 그래 와서 이제 식사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분 쉬겠습니다.